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전이 격화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각국의 필사적인 자국민 철수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교민 28명 전원이 무사히 위험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한국행을 희망한 26명은 오늘 오후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5박 7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 증대할 것이라고 밝혔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은 확장 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1명을 동시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사이버 분야 동시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귀국해 도망가지 않겠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단범죄로 규정하며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수사에 전면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의 70%가량이 근저당 설정 시기로 인해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대책에 실효성 논란이 나온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의 채무를 탕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하고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5, 6도가량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긴박한 탈출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 소식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민 28명이 위험 지역을 벗어나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인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태진 기자입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꼭 안은 엄마, 태극기를 손에 든 젊은 학생까지 우리 교민들이 박수를 받으며 군용기에서 내립니다. 수단 교민 28명을 태운 우리 군용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도착했습니다. 수단 내 무력 충돌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각국이 자국민 철수 작전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도 프라미스라고 이름 붙인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켰습니다. 지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전명 프라미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아무런 피해 없이 철수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 28명 전원이 안전하게 위험 지역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피 과정은 긴박했습니다. 우리 국민 28명은 내전 수준으로 격화하던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출발해 북동쪽 항구 도시인 포트 수단까지 850km를 24시간 넘게 육로로 이동했고, 포트 수단 공항에서 우리 군 수송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이동했습니다. 구출된 28명 중 한국행을 원한다고 밝힌 26명은 제다에서 우리 군 수송기를 타고 오늘 오후 4시쯤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작전 과정에서 미국과 UAE, 사우디 등 우방국의 협조를 받았고 현지 체류 중이던 일본인 일부도 우리 군의 보호 아래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프라미스 작전 초기부터 상황을 실시간으로 챙기며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도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고,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들이 한국으로 안전하게 귀환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군인들 사이 무력 충돌이 심각해지면서 목숨을 건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시 휴전이 끝나고 양측 충돌이 본격화되면서 필사의 탈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고정수 기자입니다. 수단의 항구 도시 포트 수단으로 차량들이 연이어 진입합니다. 무력 충돌 중인 군부가 합의한 사흘간의 임시 휴전이 끝나고 본격적인 내전 확대 조짐에 탈출하려는 외국인들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We understand that the UK, the US, and other foreign countries have evacuated their staff over the weekend, but we also received reports of attacks on foreigners, including diplomatic personnel.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외교관을 포함한 자국민 철수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시민 10,000명 이상이 대피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육로를 이용해 접경국 차드와 남수단으로 향하는 수단 피난민도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정부는 연일 무력 충돌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평화조치 차원의 병력 투입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Have any plans or announcements to make about the United States deploying peacekeepers to Sudan, to putting American boots on the ground to try to keep the peace in Sudan. That is not. 이스라엘은 군부 간 휴전회담 개최를 제안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금까지 최소 400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해 5박 7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재현 기자, 대통령 도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4시간 반쯤 전인 이곳 미국 시간 오후 1시 반 워싱턴 DC 인근의 공군기지인 미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국무부 의전장과 주한 미 대사 그리고 인도 태평양 조정관 등 미 정부 관리들은 12년 만에 미국을 찾는 우리나라 국빈 방문을 환영하며 영접했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미군 의장대도 도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을 찾은 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이후 두 번째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미 대통령이 두 번째로 맞는 국빈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5박 7일 동안 20개에 달하는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방미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대표를 만났다면서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넷플릭스 테드 서렌도스 대표를 만났습니다.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이 넘는 넷플릭스는 글로벌 OTT 1위 기업으로 더 글로리와 오징어 게임 등 한국산 콘텐츠도 큰 호평을 받았는데요. 넷플릭스는 오늘 접견 자리에서 앞으로 4년 동안 K 콘텐츠에 25억 달러, 우리 돈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넷플릭스가 2016년부터 작년까지 투자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넷플릭스 측은 한국 창작업계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한국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전 세계적으로 시대 정신을 대표한다며 투자 이유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의 하이라이트인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역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입니다. 양국은 한국형 핵공유 수준에 맞먹는 실질적인 대책을 명문화하는 공동문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은 오는 26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섭니다.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문서도 도출할 예정인데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한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의 요구에 따라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핵 공동기획, 공동실행 관련 문구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 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해구산이 지체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나토처럼 미 전술핵을 직접 한국에 들여오지 않더라도 상시 배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국식 핵공유 방안으로 보입니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 대통령은 방미에 앞서 워싱턴 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은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동맹이고 무엇보다 가치 동맹이라며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전례 없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같은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공동문서에 얼마나 구현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백악관도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추가 방안 논의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확장 억제를 증대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 조정관은 북한 핵무기 대응 방안인 확장 억제 강화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임을 확인했습니다. And I have absolutely no doubt that the idea of deterrence and extended deterrence in particular will be on the agenda. But I think you can absolutely expect that the notion of extended deterrence. 확장 억제 구체화 방안에는 자체 핵무장 여론이 큰 한국을 의식해 미국의 해구산에 한국 발언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미국 핵 자산이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핵 공유가 명문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양한 전망 속에 백악관은 한미 양정상이 긴밀히 협의해 확장 억제가 증대됐다는 분명한 신호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 I will say is that we believe that that statement will send a very clear and demonstrable signal of the United States' credibility when it comes to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the people of Korea. 이어 백악관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감사의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선 누구에게도 이익이 아니라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날에 재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정상회담에 대한 집중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국제안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에 맞춰 진행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또 자신의 소신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100년 된 일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인식에 찬성할 수 없다는 건데요. 야당이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너무 시급해 일본과의 협력을 더는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0년 전 일로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정부안 발표 등에 있어 윤 대통령은 결단을 필요로 한 사안이며 설득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담합니다. 수십 년간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해서 고통받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으로 생각이 되고 관련해 대통령실은 미래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한미동맹은 가치에 기반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지는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전쟁 당사국 간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귀국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의 귀국에도 민주당 내부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수십 명이 연루된 집단 범죄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보다 2개월 빨리 귀국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대해 다시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신뢰를 되찾으러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 돈봉투 사건을 알지 못하며 상황을 파악한 뒤 검찰 조사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급한 상황은 정리됐다는 반응입니다. 실체가 확인되는 대로 상황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통해서 상황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진상조사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내부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체 조사를 아예 포기하고 그냥 검찰 수사에만 맡기겠다는 거는 당 지도부 대표로서의 리더십 발휘를 포기한 것이다. 빨리 그 진상조사를 위한 자체 정화 기능이 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위장 탈당이 습관화됐다며 의원 수십 명이 연루된 집단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핵심은 외면하고 감성에만 호소하는 민주당 전 대표의 파리 심파극은 민주당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정의당도 부패를 관행으로 생각하는 후진 정당 문화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녹취 파일에서 실명이 거론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당 내부에서는 자진 탈당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보람 기자입니다. 검찰 압수수색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해온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공개하며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내부에선 피의자로 명시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자진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탈당한 만큼 두 사람도 거취를 정해 민주당으로 피해가 확산하는 걸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만약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시켜야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지금 녹취를 통해서만 흘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차원의 고강도 혁신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표 반영 비중이 높아 돈봉투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대의원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원 투표 반영을 축소하거나 없애면 강성당원이 많은 권리당원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강성당원들에게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검찰에 고발된 송영길 전 대표는 당장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당장 송 전 대표를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핵심 인물들에 대한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혁재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정치자금법 등을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송 전 대표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녹취록 일부에서는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연길이 형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길이 형이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다만 검찰 관계자는 당장 송 전 대표를 소환해도 의미가 없다고 전하며 당분간 소환 예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신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9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영장이 기각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돈봉투 공여자와 수수자들도 소환해 송 전 대표가 관여했는지도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잇따른 역사 관련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소신이었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당대회 당시 도움을 구걸한 적 없다고도 했는데 전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힌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 김구 선생은 김일성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고 말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태용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20일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경고 때문이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흘 만에 모습을 드러낸 태 최고위원은 개인적 사유로 나오지 못했을 뿐이었다며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원들이 선택해 주었기 때문이라며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전당대회 당시 정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던 김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저는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정광훈 목사는 이미 관계가 다 절연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 다음 주 초 첫 회의를 여는 당 윤리위는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다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밖으로 나가 있어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병 아동을 방문할 때 조명을 사용해 사진 촬영을 했다는 장 의원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은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지금은 주로 제주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고요. 오전 중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 해안과 제주에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mm가 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는 1mm 미만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함을 완전히 해결하진 못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계속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14도 선에 그치며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고요. 모레 아침까지 평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지방세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합니다. 개정안에는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먼저 돌려줘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깡통 전세 사기를 벌여 7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매매 가격보다 높게 보증금을 매겨 빌라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20여 명에게서 7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10시 반쯤 차기 원내대표 합동 토론회를 열고 출사표를 던진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박광훈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27일까지 선거운동을 한 뒤 28일 의원총회를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책방인 평산책방 현판식이 오늘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책방 운영은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암호화폐를 세탁해 대량 살상 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를 동시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매년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제사회와 공조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유영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광선은행 소속 심현섭을 미국과 함께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한미가 사이버 분야에서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IT 인력들이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암호화폐를 탈취하거나 벌어들이면 심 씨가 이런 자금을 세탁해 북한에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 씨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에 관여하고 대량 살상 무기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암호화폐가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새로운 돈줄로 삼고 있습니다. 한미는 이에 공조 수위를 높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북한은 암호화폐 해킹을 비롯한 악성 사이버 활동을 새로운 활로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의 근저에 암호화폐 탈취 문제가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심씨 외에 중국과 홍콩에서 활동하는 가상화폐 트레이더 2명도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북한 영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훔친 가상화폐를 돈으로 바꾸는 것을 도왔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에 대해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족한 벨모리 반도체를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부족을 돕지 말라고 요청했다 합니다. 중국이 미국 업체를 제재하지 못하도록 한국도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 안보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或者可能影响国家安全的网络产品进行网络安全审查，是为了维护国家安全而采取的正常监管措施。 결과에 따라 중국 내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마이크론 전체 매출에서 중국과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 적지 않은 물량이라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부족 사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마이크론 제재로 중국의 반도체가 부족할 때 한국 기업이 이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게 해달라고 미국 백악관이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준비 과정에서 이런 요구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미국 마이크론 제재를 막는데 우리 기업을 끌어들인 셈입니다. 앞으로 미중 갈등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다른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날 것인가?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시켰듯이 메모리 반도체에도 그런 식의 이제 미국의 요구가 올 수도 있거든요. 생각도 못한 복병이 지금 나타난 거죠. 중국 외교부도 이번 보도에 대해 미국은 자신의 패권과 사익을 지키기 위해 동맹국의 협박까지 불사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동행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기업에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제한을 걸어놓은 상황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차량이 있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다름 아닌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이 경찰관은 음주 측정도 거부했는데 더 황당한 사실은 이 경찰, 지난해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아침부터 경찰차 2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삼거리 6차선 도로에 차 한 대가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차량 운전자는 50대 남성으로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A경위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은 이곳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는데 멈춰선 차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A경위는 음주 측정도 3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경찰서는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새벽 대구에서도 술을 마신 채 1.2km 운전을 한 현직 경찰 간부 비경정이 시민신고로 검거됐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엄중히 단속해야 할 경찰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경찰의 기강회의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금은방 중에서도 산에 가까이 있는 금은방만을 노린 절도범들이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귀금속을 훔친 뒤 산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반대편 등산로로 내려오면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2인조 일당은 금은방을 턴 뒤 산으로 들어가 무려 9시간 넘게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 오는 새벽 오토바이 헬멧을 쓴 2명의 남성이 금은방 앞에 섭니다. 망치로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진열된 귀금속을 쓸어 담습니다.
1분도 안 돼 귀금속 2천만 원어치를 훔친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납니다. 지난 5일 새벽 4시쯤 성남시 수정구의 한 금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내부 다 어질러진 상태로 저쪽 시계 있는 쪽까지 해서 벌써 이제 한가득 이제 범인들이 털어가고 난 상태였죠. 범행 후 10km 정도 떨어진 이곳 청계산으로 온 이들은 등산로에 미리 숨겨둔 옷을 갈아입고 오토바이를 버려둔 채 달아났습니다. 2.4km가량의 등산 코스를 수차례 오가며 옷과 도주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산과 가까이 있는 금은방들을 노렸는데 옷을 바꿔 입고 반대편 등산로로 하산해 추적을 피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서울 도봉구의 한 금은방을 털었는데 도봉산 입구로 달아나 9시간 넘게 산행을 해 북한산 쪽으로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인조 절도범은 서울 강남에서 반찬 가게를 하던 사장과 배달 대행업주로 만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난이 악화되어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이 범행을 둘이 모의를 했습니다. 경찰은 특수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한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근황이 알려졌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승리의 술자리 모습인데요. 선글라스를 낀 승리는 이게 한국의 전통 스타일이라며 한 손으로 소주병을 흔들고 손바닥과 팔꿈치로 병바닥을 친 뒤 뚜껑을 열고 병목을 치는 시범을 보이며 활짝 웃습니다. 회오리 스타일이라는 뜻의 자막도 보였는데요. SNS에 영상을 올린 인도네시아 마야파다 그룹 2세인 그레이스 타이르 씨는 팬들의 메시지가 이어지자 승리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했다며 근황을 대신 전했습니다. 배우 이재훈 씨가 추억의 드라마 수사반장의 속편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섭니다. 1971년부터 1989년까지 방송된 한국 최초의 수사 드라마 수사반장. 최고 시청률 70%를 기록하며 최불암 씨를 스타 반열에 올린 국민 드라마였는데요. 이재훈 씨는 수사반장의 앞선 이야기를 담은 가제 수사반장 1963에서 최불암 씨가 연기한 박영한 형사의 청년 시절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처참히 짓밟는 현실에 분노하며 악전고투를 벌이는 형사로 그 시절 수사반장을 사랑한 시청자들에겐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원작에서 최불암 씨가 보여준 완성형 박 반장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홍콩 수험생들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SNS에 몰려가 악플을 달았습니다. 시험에 미셸 오바마가 쓴 글 일부가 출제되는데 너무 어려웠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외신에 따르면 지난 21일 홍콩 대입시험 영어 영역에 미셸 오바마의 자서전과 에세이 일부가 읽기 선택 과목 지문으로 출제됐는데요. 일반적이지 않은 형용사 등이 쓰이기도 해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출제된 지문 가운데 가장 높은 난이도였다는 교사들의 평이 있었습니다. 점수가 깎인 일부 학생들은 대학에 못 가면 당신 책임이라며 미셸 오바마 SNS로 몰려가 욕설과 분노를 표했는데요. 다만 일부에선 자기가 시험을 망쳐놓고 여기서 왜 화풀이를 하느냐, 미셸 오바마가 시험을 출제한 게 아니다라며 악플 테러를 멈추라는 목소리도 있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비싼 교복값을 낮추기 위해 학교들은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교복업체들이 서로 담합한 다음 낙찰을 받아 3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교복값은 그만큼 비싸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관이 한 교복업체를 찾아 서류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최근 3년간 광주 지역 교복 입찰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업체끼리 희망 낙찰가를 원하는 금액으로 맞추고 일명 들러리 업체를 세웠습니다. 들러리 업체가 터무니없게 높은 금액을 써내면 담합한 업체가 가격을 올리고도 최저가 낙찰을 받는 식입니다. 담합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넣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147곳에서 나온 경쟁 입찰 387건 가운데 289건이 담합으로 고가 낙찰됐습니다.
일부 수의계약을 맺는 사립학교와 교복 자율화 학교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학교에서 담합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담합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32억 원의 이득을 얻었고 학생들은 1인당 약 6만 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업체는 브랜드 교복의 경우 직영 제작업체에 비해 이윤이 적다며 담합 사실을 인정합니다. 서로 업자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원가도 안 되게. 검찰은 교복업체 업주 31명을 입찰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입찰 담합 행위가 의심된다며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요즘 보면 멍 때리기 대회에서부터 꿀잠 경연까지 별의별 대회들이 다 열리는데요. 멀리 벨기에에서는요, 아니 이걸 겨룬다고 싶은 이색적인 경연이 있었습니다. 인간 갈매기들 보러 가시죠. 흰 날개 옷에 부리까지 달았지만 누가 봐도 그냥 갈매기 분장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영락없는 갈매기입니다. 분장뿐만 아니라 목청마저 갈매기인 사람들이 속출하는 이곳, 벨기에에서 열린 갈매기 성대모사 대회 현장입니다. 사람들에게 해로운 동물이라는 갈매기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고요? 올해는 50명의 참가자가 자웅을 겨뤘습니다. 20점 만점에 18점, 19점, 높은 점수가 연달아 터져 나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네덜란드 출신의 21살 학생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네, 이번엔 조금 더 익숙한 종목의 대회 현장으로 갑니다. 사흘간 원주민과 외지인들이 뒤섞여서 육상이며 줄다리기, 레슬링 등을 겨뤘는데요. 사라져가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요? 사람 몸집만한 통나무를 들고 해변을 질주하는 남성들. 화려한 깃털 장식을 한 채 바다 위를 내달리는가 하면 잠옷 진지한 표정으로 모래밭 위에서 한바탕 레슬링을 펼치기도 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남부 페루이비 원주민 부족의 특별한 올림픽이 열린 건데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내몰린 브라질 원주민들. 사라져가는 원주민 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고요. 사흘 동안 외지인을 포함해 1000여 명이 함께하며 이 원주민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하네요. 이어지는 현장을 보시면 이젠 마라톤인가 싶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엔 뭘 겨루는 대회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 종단 대장정에 나섰는데요. 저마다 이유가 있답니다. 도로 위로 끝도 없는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고 지고 아이는 술에 태운 채 하염없이 걷는데요. 서류 미비 불법 이주자들의 멕시코 종단이 시작된 겁니다. 멕시코 남단 치아파스주 타파출라에서부터 이주민 3천여 명이 일제히 북쪽을 향해 출발했는데요. 대부분 미국행을 꿈꾸거나 합법적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함께 멕시코를 가로지르는 사람들입니다. 1차 목표는 약 1000km 거리의 수도 멕시코시티입니다. 이 여정은 열흘 정도가 걸린다고요. 폭력과 빈곤으로부터 행복을 찾아 떠난 여정. 그 끝이 단지 무단하지만은 않길 바랍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전체 7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저당 때문인데요. 약자를 보호하자는 제도인데 이럴 땐 있으나 마나입니다. 보도에 노승환 기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소액 세입자의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보장합니다. 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은 보장하자는 제도이지만 보증금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최초 근저당 설정 시점이라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그림의 떡입니다. 인천시 조사 결과 이른바 건축왕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날리게 된 2,479채 중 70%가량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걸로 추정됩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30대 세입자도 보증금이 9천만 원이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9천만 원에 재계약한 건 2019년이지만 처음 이 집에 근저당이 설정된 2017년에는 보증금이 8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최우선 변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대부분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도 거절당해 피해자들은 그야말로 기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이번 전세 사기 사태에 대해 정부가 일반적인 깡통 전세와는 다른 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그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과 공공 매입 후 임대라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여기다 우선 매수 시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피해자들에겐 여전히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교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자들을 만나 그제 당정이 발표한 대책을 다시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날릴 처지인데 또다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LH가 매입 후 20년 장기 임대를 준다고 해도 떼인 보증금을 포기하라는 것이어서 선뜻 내키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공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일부 돌려주고 집값이 올랐을 때 추후 회수하는 방식도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캠포가 좀 먼저 인수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정부는 언제든 이거를 다시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당정이 대책으로 제시한 우선 매수나 공공 임대에 대한 문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 장관은 개인이 사기를 당한 보증금을 국가가 세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입니다. 결국 사기가 돼도 결국 국가가 떠안을 거다라는 그러한 선례를 우리 대한민국이 남길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당정이 고심 끝에 해결책을 내놨지만 야당과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오는 27일 특별법 국회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내용을 누르면 개인정보 등이 사기범에게 전송되어 비대면 대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출처가 의심되는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혹은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전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위스키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1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위스키류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8.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젊은 층에서 위스키에 탄산수나 토닉 워터를 넣은 하이볼 같은 술이 인기를 끌면서 위스키 시장의 성장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한 외국계 증권사가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면서 8개 종목이 한꺼번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울투자증권과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등의 주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한꺼번에 하한가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면서 각종 의혹들이 속출했는데 금융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각 팀 마무리 투수들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문장인 마무리 투수들이 난조를 보이면서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승부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한중 기자입니다. 개막 후 7경기 동안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던 NC 마무리 이용찬. 하지만 롯데와의 첫 경기에서 첫 블론 세이브를 기록하더니 마지막 경기에선 5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송구 실책이 겹친 불운이 있었지만 베테랑 마무리로서는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끝판왕 삼성 오승환은 42살이 된 올해 부진의 허덕이며 마무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4경기 연속 실점을 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 이어졌고 마무리 보직에서도 내려온 겁니다. 하나는 시즌 초반임에도 마무리를 2번이나 바꿨습니다. 다행히 장시환, 김범수에 이어 마무리로 낙점된 박상원이 등판한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지켜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무리 순환 시대에서 블론제로의 SSG 서진용은 압도적 모습입니다. 평균 자책점 제로에 8세이브로 세이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몸 상태에 맞춰가지고 밸런스를 좀 좋게 하는 방향을 빨리 찾았던 것 같습니다. 20 세이브는 해봤기 때문에 30 세이브를 목표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뒷문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서진용. 2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SSG의 큰 무기입니다. MBN 뉴스 김한진입니다. 화요일은 오늘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제주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는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 해안과 제주의 최고 30mm, 전남과 경남 내륙,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가 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는 1mm 미만으로 양이 무척 적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완전히 해결하진 못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14도 선에 그치며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고요. 모레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1.6도, 대구는 8.3도로 어제 아침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춘천 13도, 대전 12도, 안동은 10도 선에 그치며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도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